안녕하세요. 여드름 닥터 최희중입니다. 이번 영상은 모공에 대한 영상인데요. 모공이 넓어 모공 치료를 받아볼까 생각 중이시라면 모공은 언제 치료받는 것이 좋은지 모공 치료 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공 치료 시점을 알아보기 전에 모공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왜 그때가 모공 치료의 적기인지 이해가 되실 거라서요. 모공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공의 종류에는 첫째 진행형 모공, 둘째 말기형 모공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기타로 모공성 흉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들이 각각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이 가벼운 증세로 시작돼서 점점 진행되어 나중에는 상당히 악화되게 되잖아요. 질병이 진행하듯이 모공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말기형 모공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기형 모공이란 병으로 치자면 악화될 대로 악화돼서 더 이상 악화될 게 없는 상태가 바로 말기형 모공입니다. 그래서 말기형 모공은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흐르더라도 더 악화되는 거 없이 말기형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말기형 상태가 가장 악화되어 있는 거니까요. 반면에 진행형 모공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진행형 모공은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흐르면서 모공이 저절로 더 악화됩니다. 모공이 진행하여 악화될 때는 두 가지 패턴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 패턴은 기존에 좀 넓었던 모공이 더 커집니다. 두 번째 패턴은 예전에는 모공이 없던 부위인데 넓은 모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형 모공, 말기형 모공 나누는 이유는요. 치료 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모공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치료 시에 치료 강도를 서로 다르게 적용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진행형 모공의 치료 강도는 그렇지 않은 그 주변 부위보다 좀 더 세게 해야 치료 효과가 있는 부위거든요. 진행형 모공, 말기형 모공을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 볼 안쪽부터 볼 바깥쪽까지 모공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팔자주름 근처로도 모공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볼 안쪽의 모공의 크기가 볼 바깥쪽의 모공의 크기보다 좀 더 큽니다. 이런 형태가 바로 말기형 모공입니다. 말기형 모공은 악화될 대로 악화된 거라고 했죠. 악화될 때도 두 가지 패턴으로 악화가 되는데 기존 모공이 좀 더 커지고 모공이 없던 부위에 모공이 나타난다 라고 말씀드렸죠. 기존 모공이 더 커진 부위가 바로 이 사진에서는 볼 안쪽이 되겠고요. 모공이 없던 부위에 모공이 나타나고 있는 부위가 바로 볼 바깥쪽과 이 팔자주름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진행이 되면서 결국에는 말기형 상태에 다다르게 된 거죠.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볼 안쪽으로만 모공이 나타나고 있죠. 좀 전에 살펴보았던 사진에서는 볼 전체에 걸쳐서 모공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서 이 사진에서는 볼 안쪽으로만 모공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행형 모공입니다. 이 사진은 진행형 모공 중에서도 초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형 모공과 말기형 모공을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시죠? 제가 모공의 종류를 설명드릴 때 기타로 모공성 흉터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공성 흉터란 실제로는 모공이 아니고 파인 여드름 흉터인데요. 생긴 모양이 마치 모공 같다고 해서 모공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파인 여드름 흉터라고 해서 모공성 흉터라고 부릅니다. 모공성 흉터를 사진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볼 안쪽으로 모공들이 넓어져 있죠? 볼 바깥쪽으로도 모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팔자주름 밑으로는 아직 모공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진행형 모공이고요. 진행형 모공 중에서도 완전 초기는 아니고 중간 정도 진행된 진행형 모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볼 안쪽들의 모공들을 살펴보면 모공들 중에서도 유난히 더 크고 유난히 더 깊은 모공들이 보이죠? 이 모공들이 바로 모공성 흉터들입니다. 모공같이 생겼지만 실제로는 모공이 아니고 파인 여드름 흉터인 거죠. 이런 모공성 흉터는 왜 생기느냐? 크기가 작은 좁쌀 여드름에
염증이 생겨서 붉은 염증성 좁쌀 여드름 때문에 피부가 녹아 피부가 사라지면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염증은 없어서 붉지는 않으나 좁쌀 여드름을 손으로 건드리다가 이런 모공성 흉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모공이나 파인 여드름 흉터나 치료는 똑같기 때문에 모공성 흉터라고 해서 모공과는 또 다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공 치료 때 모공성 흉터 부위도 치료하면 되겠습니다. 같은 치료로 말이죠. 모공이나 모공성 흉터나 어차피 치료법은 같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이게 모공이냐 모공성 흉터냐를 구별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모공의 종류를 설명드렸으니 이제 모공 치료의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눈치채셨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질병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치료받는 게 좋겠죠? 모공도 마찬가지여서요. 진행이 많이 된 말기형 모공인 상태일 때보다는 아무래도 진행형 모공인 상태일 때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긴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말기형 모공인 상태면 모공 치료가 안 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진행형 모공이든 말기형 모공이든 어찌 되었든 간에 넓어진 모공은 치료가 어렵습니다. 치료가 어렵다라는 구체적인 의미는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모공은 진행형 모공이니까 치료가 더 잘 된다거나 말기형 모공이니까 더 치료가 어렵다거나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요. 진행형 모공이나 말기형 모공이나 치료가 어렵기는 매 하나입니다만 그래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진행형 모공일 때 치료 받으시는 것이 약간은 더 이점이 있기는 하겠습니다. 치료받을 범위도 줄어들고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모공은 한번 넓어지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모공이 넓지 않은 상태일 때 모공이 넓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고 예방해 주시는 것이 모공 치료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모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모공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드름 닥터 최희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